M 생명보험사에서 그 PR 직무를 맡고 있는 강모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 4,500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의 스펙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했을 때 처음부터 딱딱딱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유학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과정을 중국과 홍콩에서 유학을 하면서 15년가량 유학을 했고,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펙으로 나는 자격증 같은 거 여러 가지 땄었는데, 첫 번째 자격증이 토플 119점 땄었고, 두 번째 HSK 6급에 260점을 취득했었고, 세 번째 토익 스피킹을 또 따로 추가적으로 레벨 8, 8급의 토익 스피킹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 해볼 만한 한 봉사활동 몇 년 정도의 그 기록을 남겼었고요. 제 인턴 경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약간 중소기업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반년가량 정도 인턴을 중국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인턴을 했었고, 두 번째는 홍콩의 모기업인데 헤드헌터라서 제가 회사명은 말씀 못 드리고 거기서 이제 사무직으로도 인턴을 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더 SMC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글로벌 팀에서 기획 맡은 기획부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그 많고 많은 스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스펙은, 사실 취업에 가장 도움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펙은 사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런 언어적인 능력도 됐고 인턴 경험도 정말 많이 도움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이 모든 스펙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런 모든 내 능력들이 내 이 PR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를 풀어내는 그런 어휘력이 가장 저는 크게 도움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취업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잘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잘하기에 이 PR 직무에 어울리고, 그리고 이 회사에 어떠한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이 역량에 있어서 내가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잘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이 회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 면접관 또는 자소서를 읽으시는 그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그 뜻을 풀어서 전달하는 이 어휘력이 전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면접 이력서에 작성하는 스펙이 아니죠.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또는 배양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 또는 한 직무를 목표로 딱 그 목표를 단일 목표로 잡고 스펙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하나 약간 숙제, 과제 해내듯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대학교 1학년 또 심지어 요즘 대학교 1학년 분들도 고등학생부터 하는데, 대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최소한 자신의 목표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걸 구체적으로 잡았다 해도 전력을 그 목표를 좀 굉장히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홍콩 중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홍콩 중문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은 사실상 꿈의 직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누가 봐도 정말 취업을 잘했다라는 그 목표는 그 홍콩에 있는 투자은행,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들어가는 게 정말 큰 목표일 수 있는데, 2, 3학년 친구들, 제가 만약에 학교에 돌아가서 2, 3학년 친구를 만난다면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2, 3학년 친구가 저는 정말 마케팅을 나온 다음 어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꿈도 좋지만 그 꿈을 정확하게 2, 3학년 때 구체적으로 잡아놓는다기보다는 좀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IB를 목표로 해라. 그 친구가 IB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2, 3학년 때 그 꿈을 조금 그 절대 SM이나 광고 대행사로 가겠다는 목표가 작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목표를 어떻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펙 준비하는 그 난이도가 IB 은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을 과정을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둬야 이후에 내가 취업준비, 졸업하고 나서 취업준비생이 됐을 때 목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IB를 목표로 준비를 해뒀으면 그걸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내가 SM이나 좀 광고 대행사 난이도가 조금 비교적 낮은 그런 목표를 설정해줬더라면, 만약에 내가 목표가 뒤늦게 뭐 IB든 좀 취업하기 어려운 회사를 목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과연 그때 가서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 질문에 답하자면 좀 빙빙 돌아서 말했는데, 한 회사 또는 한 직무를 목표로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까라고 했을 때 네, 효율적이에요. 다만 그 목표를 자기가 잡아놓은 것보다는 좀 상향 조정해서 좀 목표를 좀 높은 곳으로 설정을 해둬라 라는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PR이라는 직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은 사실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는 PR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창의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좀 더 친근하게 고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창의력이 정말 많이 요구되긴 하죠.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그런 창의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대인 능력이다. 정말 대인 능력이라는 게 정말 너무 무난하잖아요. 당연하지, 어떤 일을 하던가 대인 능력이 중요하죠. 다만 PR이라는 직업이 당장 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팻말 들고 우리 회사를 좋아해주세요 하는 그런 혼자서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와 우리가 어떤 물품을 배정받을 수 있지, 어떤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협력해서 이야기를 계속 계속 미팅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고, 전략기획부나 마케팅 부서랑 우리의 회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정말 나눠야 되고,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정말 여러 명의 담당자분들과 소통하고, 내가 의견을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의견을 전달받아서 이해해야 되고, 이 인풋 아웃풋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인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정말 유사하죠. 그 두 가지, 이 대인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PR 직무에서 정말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재학생인 특히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졸업을 했거나 완전 막학기인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학생분들, 특히 2학년, 3학년. 그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문구로 정리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대학교 2학년, 3학년을 들어간다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잘한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는 정보력 싸움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얼마나 다양한 회사들을 아느냐가 정말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 대기업 취업만 해도 예를 들어서 당장 어떤 CJ라고 볼게요. CJ를 정말 여러 계열사가 있죠. 제일제당, CJ 엔터테인먼트, CJ 시푸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계열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거를 혼자 물론 회사를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하는 분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방법 또한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첫 번째, 우선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 말고도 사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대기업을 목표로 했지만 어떻게 사정상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정말 대다수,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경우예요. 다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냥 가고 싶으세요? 사실 중견기업, 중소기업 피하는 이유가 일이 너무 힘들까봐, 연봉이 너무 짧까봐, 복지가 안 좋을까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중견기업들이라는 게 항상 존재는 해요. 다만 알짜배기인 만큼 공채도 정말 적게 하고, 그럼 뽑는 횟수도 정말 적고, 뽑는 사람 수도 적고, 근데 다만 우리가 뽑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그냥 지나친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까지나 나의 인맥을 통한 정보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물론 스펙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 GPA도 높이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그런 친밀도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 되게 길게 했네. 자, 두 번째, 취업 준비생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언젠가는 직장인이 돼요.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직장인이 돼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한 회사를 목표로 꾸준히 취업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막 1년,
심지어 2년,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취업 준비라는 이 기간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가졌을 때 자신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어디까지나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만 단점이 좀 더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 왜냐면 저 또한 취업 준비를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 기간 정도 했었는데 6개월이 딱 넘어가. 6개월 전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당당하게 내 친구들 말하면 나 취업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6개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진짜 당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가 뭐해? 라는 질문하면 취업 준비한다를 솔직히 당당하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맞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조금 꺼림칙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취업 기간을 확실히 단축시키는 게 자신한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면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이거 셀 수 없을 만큼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했던 바 약간 회사에 취업을 실패했더라도 그 회사를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 그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회사의 신입 채용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중간 기간에 인턴을 조금이라도 하든지 다른 회사에서 좀 더 다른 분야라도 좀 나의 게으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잠깐 일을 하면서 재직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물론 힘들지만 재직을 하면서 취업 준비도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라는 이 기간 자체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